모의고사 마저 할게요. 39번. 봅시다. 자, 요거는 얘가 글을 이상하게 썼어.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물리학 어쩌고 나오는데 이 글을 왜 이딴 식으로 썼을까? 이거는 전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이게 주제예요. 그럼 가치관이나 생각은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게 질문의 주제야. 근데 이걸 좀 더 부각시키려고 물리학, 자연세계는 뭔가 기준이 상대적이 될까 절대적이 될까? 절대적. 과학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과학은 그렇지만 물리학인 과학은 그렇지만 가치관이란 건 그렇지 않아서 상대적인 개념이어야 된다가 질문의 주제예요. 평가편의 질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해석이 어려운데 단어도 어려운데 이거는 하등에 쓸모가 없는 내용이에요. 쓸모가 없는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 피직스가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에서 principle 뭐라고 이거? 이론, 원리. 여러분 이건 뭐였죠? 교장. 그렇지. 명사로 교장, 형용사로 주요한 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혜인이? 야, 내 예상보다 1시간이나 빨리 왔네. 자, relative부터 보세요. relative가 상대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성의 이론이 물리학에서 상대성 이론은 require 뭐라고요? 요구하는데 대디아 접선 전체를. equation은 방정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요거 뜻이 뭐죠? equal. 그치? 동일한. 그죠? 수학에서 우리가 equal이라고 말하는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가 equi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동등 똑같다는 얘기가 돼요. 요 ION이 붙은 명사가 되지, 그지? 좌우가 똑같아야 되는 거. 그게 수학의 뭐다?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equation이 요게 접두사로 들어가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방정식은 describe 뜻이 뭐더라? 묘사하다, 설명하다. ing의 분사로 뭐다? 설명하는 방정식. 묘사하는 무엇을? law는 원래 뭐죠? law? 법이에요. 근데 law가 되면 주로 법칙이다. 법칙. 자, physics 뭐라고 위해서? 물리학 법칙을 설명하는 모든 방정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요구합니다. 무엇을? 똑같은 형태를 말이죠. regardless of 뜻이 뭐더라? 뭐뭐와 상관, 관계없이. 뭐와 상관없이? 보세요. 관성 좌표인데 이거 알 필요 없어. 그냥 쉽게 쓸까? 물리학표. 물리학에 있는 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니요? 물리학에 있는 갑자기 손 들을래? 아니요? 설마 프린터가 없진 않겠지. 자, 물리학 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물리학이 어떠한 표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거와 상관없이 물리 법칙들을 묘사하는 모든 방정식은 뭐여야 된다? 똑같은 형태를 가져야만 한다고 물리학에서 상대성 이론은 요구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이거.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야? 과학이라는 건 어떠해야 된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과학이라는 건. 이 얘기 왜 한다고? 밑에서 가치관이나 태도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과학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포뮬라는 공식이고요. 공식은 똑같은 얘기. should 뭐여야 돼? 보여야만 되는데 보이다라는 단어의 동의어 뭐가 있죠? look, appear, 그 다음에 seem. 보이다라는 동사는 항상 뒤에 주어가 어떻게 보인다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어는 항상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용사가 돼요. 그 다음 identical 뜻이 뭐더라? 동일한. 자, 공식들은 항상 동일해 보여야 돼요. 누구에게? 어떠한 두 명의 observe 뜻이 뭐더라? 관찰하다. 그래서 관찰자가 되죠. 어떠한 두 명의 관찰자에게 항상 동일해 보여야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똑같은 관찰자에게도 동일해 보여야 되는데 a different,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 있는 똑같은 관찰자에게도 그리고 다른 어떤 두 명의 관찰자에게도 공식들이 동일해 보여야 됩니다. 과학은 어때야 된다? 문장 두 개가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과학이 물리학의 세계는 뭐다? 모든 요소가 다 동일하게 작용해야 된다는데 이게 질문의 주제는 아니라고. 질문의 주제는 뭐라고? 요 뒤에 있는 거예요. 위에 건 버려도 돼. 네. 자, 보자. 주제를 읽어볼게요. attitude 뭐라고요? 태도와 values 가치관은 그러나가 나왔죠. 자, 우리가 정시반에서 다 정리하겠지만 항상 역접이 나오면 그 뒤가 뭐다? 글쓴이의 요지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그 규칙성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태도와 가치관은 둘 다 요 단어 따라볼까? subjective. 뜻이 뭐라고? 주관적인. 반대말 뭐라고 따라볼까? objective. 오케이. 자, 주관적인과 비슷한 단어는 따라하세요. relative. 뭐다 이게?
이게 상대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비슷하게 쓸 수 있고 완벽한 동일은 아닌데 여기선 비슷하게 쓰이죠. 또 자, 객관적인의 비슷한 단어 따라하세요. absolute. 이거 뭐다? 절대적인이에요. 절대적인. 그죠? 세트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되면 안 되겠죠. 요게 되면 자, 그러나 태도와 가치관은 주관적인데 to begin with는 그대로 적용을 해도 처음 시작과 함께이기 때문에 원래가 돼요. 원래 애초에 이런 뜻입니다. 애초에 원래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therefore 뜻이 뭐라고? 그러므로 따라서 태도와 가치관들은 are altered. alter란 단어 전혀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뭐랑 동의어로 보시면 되냐면 change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BPP 뭐라고? 되다. 그죠? 그래서 쉽게 바뀌고 변형됩니다. fit 딱 맞도록 어디에? 우리의 ever는 거의 강조의 느낌이고 always 정도 항상 내내 쭉 역대 앞으로 쭉 이 정도 강조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항상 변화하는 자 그 다음 보세요. 상황이라는 단어 따라해봐봐. circumstance 여러분 circle이 뭐죠? circle? one 그지? 요 circle에 요 단어가 앞으로 쭉 붙은 거예요. 접두사 요게 들어가면 두르는 걸 말해줘. around it.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라는 단어. 왜 붙이지? 자, 그래서 항상 변화하는 상황과 목표에 맞도록 항상 이것들은 변화가 됩니다가 지문의 주제입니다. 나머지 읽을 필요 없는 거지, 그지? 주제 찾기라면. 자, 추가 설명 볼게요. thus가 뜻이 뭐라고? 그러므로 따라서. 대역별 동의어요. 그러므로 똑같은 임무가 view가 뭐죠? view? 보다, 간주하다, 여기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똑같은 임무가 can be viewed니까 여겨질 수 있는데 뭐로? 잘 봐봐. 우리 분사할 때 배웠어요. more 동사로 뭐라고 뜻이? more 뭐라고? 있잖아. 누구를 지루하게 만들더라고. 감정동사 전부 다. more 감정동사의 ing 뜻이 뭐라고? 일으키는. 그러니까 more이 뭐야? 지루함을 일으키는. bored는 뭐야? 지루함을 느끼는. 그렇지. 잘 따져보자. 그러므로 똑같은 임무가 여겨질 수 있는데 뭐로? 누구에 대한 설명? 임무가 어떻다고? 지루함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가 맞죠.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임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자 어떠한 순간에는 지루함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그리고 engage는 보세요. engage가 뜻이 뭐지? engage 자체 뜻이 원래 어디에? 참여하다, 참여시키다, 하게 만들다는 뜻이 있거든. 얘를 갖다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ing가 돼서 매력적인이라는 뜻이 돼요. 얘도 ing가 돼야 되는 거지. boring ing 또 이 똑같은 임무가 매력적인 것으로 매력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 다음 순간에는 그 뒤에는 원은 지워버리세요.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래서 ing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임무에 대한 설명이고 매력을 일으키는 divorce 이혼이고요. 그 다음에 unemployment 뭐죠? 뭐? 실직, 그죠? cancer, 다 나쁜 거지, 그지? 이런 것들이 아까 했죠? 보이다 라고 해서 그죠? 동의어 뭐라고? appear, look 동의어. 뒤에 보시면 누구에 대한 설명?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한 설명이 온다고. 보이드나 동사 뒤에는. 그 다음 단어 보세요. 요게 T2로 끝나는 게 원형이고 자, 발음 따라해볼까? devastate. 다시 devastate. 여기 독일어 발음이 중간에 적혀있어. 원래 뜻은 뭐뭇을 황폐화시키다,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정으로 따지면 누구를 충격적으로 만들다는 뜻이에요. 황폐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ing는 그래서 충격적을 일으키는. devastated는 뭘까 그러면? 충격을 느끼는, 충격을 받은 이렇게 돼요. 주어는 누구여서? 이혼, 실직, 암은 충격을 일으키고 충격적인 거기 때문에 ing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은 충격을 일으키는 걸로 충격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누구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말이죠. 하지만 자, day가 생략됐고 day는 앞에 있는 요 나쁜 뭐 세 가지. 자,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가 인식될 수 있는데 또 어떠한 기회로 말이죠. 뭐를 위한 기회? growth가 뭐예요? 성장을 위한 기회로도 인식될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는 another 보세요. 자, another는 on 플러스 other예요. 앞에 누가 나왔니? 어떤 한 사람이 나왔죠.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 그냥 하나로 보고 on이라는 건 하나의라는 뜻도 있고 이게 정해지지 않으니라는 뜻이거든. 반면에 디아도 있죠. 디아도의 더는 이거 언제부터는 정해진 어떤 사람을 뜻거든. 얘가 말하는 건 한 사람에겐 충격적이나 정해지지 않은 또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정해진 바로 반대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죠? 디아더가 나오려면 앞에 예를 들어 사람이 2명이라는 전체 범위가 나와야 돼요.
두 명 중에 한 명한테 충격적인데 나머지 한 명이라고 할 때 무조건 정리했죠. 그때 디아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두 명이라는 범위가 있니 없니? 없죠. 뭐 어나더로 가셔야 돼요. 정해지지 않은 아무나 한 명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서로 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뭐뭐에 따라 whether 뜻이 뭐라고? 뭐뭐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married 결혼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employ가 뭐라고? 고용이 된 상태인지, 건강한지 아닌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나쁜 게 될 수도 있다. 가치관이나 삶에 대한 태도는 사람마다 어떻다? 다 다르고 상대적이고 뭐 그렇다. 바뀔 수 있다.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수가 안 되는 건 whether나 if나 둘 다 뜻이 뭐가 있어요? 뭐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있는데 whether는 여기저기 다 이런 뜻을 쓸 수 있으나 if는 조건이 필요해요. 뒤에 or not이 있으면 if는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if를 쓸 거면 뒤에 or not을 생략을 해줘야 돼요. if는 뭔가 까다롭다. 자,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it is that은 강조 구문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고, 강조 구문의 해석은 뭐라고? 그렇지. 여기 들어가는 얘가 해석이 되고 바로 뭐뭐라고 얘를 이어주면 되는데 해석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깔끔해요. 그 뒤부터 가자고. subjective 뭐라고? 오케이. 주관적인 것은 바로 뭐요? 믿음, 태도, 그리고 가치관들 not only니까 가치관들 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밑에 뭐가 나오겠니 이제? 그렇지. 얘네 말고 또 추가적으로 주관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밑에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오브젝티브가 들어가면 안 되죠. 흐름상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전부 다? 그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잖아.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 주관적인 건 얘네뿐만이 아니다라고 맞아요? 맞죠, 그지? 그래서 여기에 what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강조 구문의 형태가 뭐라고? it is와 대시 세트예요. 들어가는 게 사물일 때 한해서 요 대을 위치로 바꿔도 맞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 대을 위치로 바꿔도 얘도 문법상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자. 요것도 주제문이야. 우리의 뇌는 자, 또 상대적인 게 뭐냐? comfortably 편안하게, 수월하게 바꿉니다. 우리의 인식을. 뭐에 대한 인식을? 바로 물리적인 세상에 대한 인식을 수월하게 바꿔요. 뭐에 맞도록? 우리의 필요, 요구에 맞도록. 우리의 생각도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구나. 우리의 뇌도 또한 상대적이고 주관적으로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지문의 또 다른 주제예요. 자, 우리는 결코 보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일단 보세요. 스티뮬리는 뭐라고 하면 작은 물들이란 복수고, 자, 특이하게 스티뮬러스가 되면 얘가 오히려 작은 물이라는 단수가 되어야 돼. 복수 형태가 좀 독특하게 바뀌는 놈입니다. 똑같은 사건과 작은 물들을 결코 보지 않을 건데 뭐로는 exactly 뜻이 뭐죠? 정확히라는 정확 exactly. 이거 언제 많이 쓰냐면 야, 너가 말한 거 그때 그런 뜻이지 했을 때 야 맞아 100% 맞아 바로 그거라고 말할 때 그때 exactly라고 말하면 돼요. 정확히라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게 정확히 그 뜻이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정확히라는 뜻이요.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 다른 때에 어떤 똑같은 사건과 작용물들을 결코 똑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더라도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사건이더라도 또 뭐 사람마다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뇌도 스스로 변화를 한다. 자, 그 다음 갑시다. 40번.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나겠네. 교재 안 갖고 왔어? 안 받았어? 안 가는 사람 있다니까. 쟤는 화요일 안 왔었거든. 번거롭 때문에 못 왔어. 영어로 못 왔어. 안 받을 수 있고 날씨. 너 그럼 따뜻한 거 입어. 넌 아니라니까. 아니야, 나 안 받았어. 분명 집가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나와볼래. 야, 옷이 예쁘다.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입는 거 같은 거 아니야? 자, 40번 합시다. 여러분 40번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집중해서 들읍시다. 지금 하는 단어도 어차피 이따 시험 볼 거잖아. 지금 하면서 외워. 자, 봅시다. 우리가 볼 때 adorable 뜻이 뭐다? 귀여운,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기를 보거나 그죠 할 때 lovely보다 이제 더 귀엽다는 표현이 adorable이라는 adorable.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여성을 봤을 때 정말 아름답다 라고 할 때 그 아름다움은 gorgeous, gorgeous. 우아하게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귀여운 creature, 생명체를 볼 때 이거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요만한 애기 강아지 너무 귀엽지, 그지? 털 복실복실하고 걸음도 막 뒤뚱뒤뚱 거려. 내 손 위에 올라와 있어 걔가, 그지? 근데 너무 귀엽지?
근데 어떤 느낌도 들어. 내가 얘를 막 꼭 껴안고 싶잖아. 막 깨물어 주고 싶다 뭐 이런 느낌 들잖아. 그렇게 깨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지 그지? 근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귀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얘를 막 되게 바스라지게 안고 싶고 그런 충동도 들잖아. 그죠? 누구나 느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이런 얘기야. 약간 변태 성향 애들이냐.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고 오히려 그게 그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미리 설명하면 너무나 귀여워 얘가. 근데 너무나 귀여운 거에 정신이 팔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얘가 그냥 여기서만 걸어다니 이렇게 걸어다닌다. 떨어지면 죽잖아. 그치? 너무나 귀여운 거에 내가 몰입돼갖고 얘가 어디로 근처로 가서 막 떨어질 만한 위험도 감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거든. 얘는 완전 푹 빠져서 귀엽기만 한 감정이 메모리 돼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를 봤을 때 너무나 귀여운데 동시에 얘를 막 바스라지게 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럼 어떻게 돼? 정신이 확 깨요. 그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러면서 얘의 안정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환기를 하게 돼 머릿속에서. 그 이론이 그 이론. 그리고 이거를 귀여운 공격성이라고 두 가지 상반된 단어를 합쳐서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귀여운 공격성이라고. 어? 뭐라고? 진짜로 있는 거. 진짜로 있는 거. 진짜로 있는 거. 자 봅시다. 우리가 볼 때 귀여운 생명체를 볼 때 저도 여러분들이 단어 안 외울 때 귀여운 공격성이 튀어나와요. 고객이라 너무나 이쁘지만 어떻게 막 때려 죽이고 싶어. 저 이해해요. 저의 그 충동입니다. 우리가 귀여운 생명체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귀엽진 않아요? 자 우리는 맞서 싸워야만 되는데 overwhelming 뜻이 뭐죠? 압도하다라는 동사에서 ing가 붙어서 압도적인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뒤에 압도적인 urge가 충동이라는 뜻이고 충동의 동의어가 밑에도 나와요. 왜였지? 뭐다? compulsion이라는 단어가 충동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단어에 제가 compulsion이라는 단어를 충동과 맞서 싸우다라고 써왔더라고. 그 자동 완성되면서 글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충동이라는 단어를 외우세요. 충동. urge와 compulsion은 같은 충동이라는 명사예요. 거기 단어 뜻이 잘못 들어갔어. 좀 써주세요. compulsion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compulsion 여기. 충동이에요? 충동이 세 가지가 있어. urge, compulsion, impulse. 셋 다 충동이라는 단어예요. 셋다 동의어로 외워두시고. 자 다시 귀여운 생명체를 볼 때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바로 압도적인 충동 ing가 맞아요. 능동으로 압도적인 충동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squeeze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오징어 그렇지 오징어 같은 거 이제 롤로 하면은 쫙 짜여져서 길게 나오죠. 그 행위가 squeeze입니다. 걸레 같은 거 짜는 것도 squeeze예요. 오렌지 만든 거 squeeze예요. 그런 거 묘사하고 보시면 돼요. 그런 귀여운 것을 꽉 잡고자 하는 압도적인 충동과 맞서 싸워야 된다. 막 이렇게 너무나 꽉 껴안고 싶잖아. 으스러질 정도로. 자, 또, 그 뒤에는, 자, 여기에는 요 투가 죄다 생략,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 앞에 이어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구어체처럼 썼어. 투가 생략돼서 전부 다 앞에 있는 충동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보시면 돼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거. 어떤 충동이냐면 또, 그 다음에 그것을 pinch, 꼬집고 싶은 충동. 커든 이런 거 껴안다요. 껴안고 싶은 충동, 그리고 심지어 아마도 그것을 물어버리고 싶은 충동과 맞서 싸워야만 됩니다. 왜 이런 충동이 일어나느냐? 자, 이것은 완벽하게 normal 뜻이 뭐죠? 정상적인, 일반적인. 동의어 뭐가 있어요? usual. 그렇지, 또 그거 하려고 그랬어. 뭐? ordinary로 바꿔도 맞습니다. 평범한, 정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psychological 뭐죠 이거? 심리적인 사이코가 요게 마인드예요. 마음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틱장이라고 하는 틱장이 그죠? 그 틱장이 할 때 뭐가 좀 이상 있는 거야? 행동을 잘 제어 못하는 거죠. 틱이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틱이 행동. 그냥 일반적인 심리적 행동입니다. 완벽히 정상이 되거나. 다시 말해서 억시모론이라는 건 모순어법이고 뭔가 모순이 들어가 있는데 모순어법이라는 건 지가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는 거라서 콜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불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귀여운 공격성이라 불리는 원래 있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even though는 뭐지? 비록 주어가 동사하더라도 자 중요한 건 얘는 뭐다? 접속사라서 주어 동사가 온 거야. 그럼 요거를 틀리게 바꿔본다면 despite는 안 돼요. despite. 왜냐면 despite나 inspite 오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비록 그런 모순어법이 cruel 뭐지 이건 잔인
한이라는 뜻이고 아까 보이다라는 단어 뒤에는 뭐가 온다고? 형용사 부사 중에 주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용사가 온다. 이 사운드 들리다도 마찬가지예요. 주어가 이러한 상태로 들리다는 주어에 대한 설명이라서 형용사가 와야 돼요. cruel 뜻이 뭐죠? cruel 잔인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건 좀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귀여운 공격성이란 모순어법은 not 에러로 뜻이 뭐죠? 전혀 뭐가 아니다. 그것은 전혀 해로움을 cause가 뭐라고? 야기시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그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infect 뜻이 뭐예요? 사실상 실제로 충분히 strangely 이상할 정도로 이러한 충동은 실제로 만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케어가 남을 돌보다라는 동사죠. ing가 남을 돌보는 능동이 돼요. 실제로 남을 더 돌보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보호를 해준 행위다. 첫 번째 연구가 있는데 이건 귀여운 공격성을 한번 쳐다본 첫 번째 연구가 인간에 대해서의 그런 연구가 하고 진짜 주어는 연구 단수기 때문에 has로 가는 거 보시고 has now revealed 현재 완료의 뜻이 뭐라고요? 뭐뭐? 현재 완료 뜻이 뭐라고? has been 뭐뭐 해왔다. 이제 막 뭐 했다. 다시 인간에 대해서 귀여운 공격성을 살펴보는 첫 번째 연구가 현재 reveal이 뭐더라? 밝히다, 드러내다. 데디아를 밝혀주어 왔는데 무엇을? 이것이 복잡한 뉴러라는 건 뉴런의 여기 앞 글자를 딴 거예요. 뉴러가 뭐나? 뉴런은 신경세포를 말해요. 그래서 신경학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신경학적인, 복잡한 신경학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밝혀왔습니다. 뭐뭐와 이 원형인 involve가 뭐뭇을 관련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와 관련하여라고 할 때 항상 얘는 또 ing로 씁니다. involving이 돼요. 뭐와 관련하여? 바로 뇌의 several이라는 건 셋에서 4개 정도 뇌의 몇 개의 부분들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뇌 속에서의 신경학적 반응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럼 왜 그럴까? 이것의 효과가 뭘까? 자, 연구원들은 propose 뜻이 뭐예요? 제안하는데 데디아를 귀여운 공격성은 자 그다음 보세요. 스탑의 동의어로 바꿀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그렇지. 잘했어. 자, 뭐예요? 요 A라고 치면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예방하다, 못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지금 말했듯이 일단 keep 하고 시험부부터 쓰면 prevent 등은 중딩 때 외웠던 거고 또 동의어 뭐가 있죠? ban, 그렇지. inhibit, prohibit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정시로 간다고 쳤을 때 EBS 교재하고 수능 모의고사 등이 계속 다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게 쉽게는 안 나와요. 좀 어려운 단어로 바꿉니다. ban, inhibit, prohibit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forbid 금지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bar 이것도 금지하다, 막다. 그리고 block 막다, 차단하다. 그리고 discourage 다 알아두세요. 예디 지금 다 예디지. 예디 지금 3학년. 지금 3학년에 하나 됐다. hinder가 있고 예디 지금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EBS 지문이 시험범위 들어갔는데 이 지문이 있는데 요런 수거가 들어간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형 알지? 1, 2, 3, 4, 5번 중에 흐름상 어색한 단어를 골라서 번호로 써라 했지, 그지? 거기에 원래 단어가 뭐였더라? forbid인가 그랬어, forbid. 근데 요거를 학교에서 inhibit으로 바꿨어요, inhibit을 바꿨어요. 그래서 동의어를 알고 있는 학생은 요 단어가 옳게 쓰였다라는 걸 잡아내서 제대로 풀었고 이 단어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단어를 답을 찍어요, 여러분, 그지? 모르는 단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는 걸 답을 찍어서 모르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 동의어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거든. 고3에서도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를 바꿀 때 그래도 수능에 좀 근거를 두고 단어를 바꾸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능이나 EBS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 외워두셔라. 지금 정리한 동의어들. 이거 여러분 1월 달에 나온 여러 EBS 교재에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보자. 연구원들은 제안해요. 귀여운 공격성이 못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뭐 하는 거? 바로 되는 것을 못하게 하는데. 자, 되다라는 동사 뒤에 이렇게 된 거예요. 감정적으로 로드가 여기 짐을 싫다 처리하다는 뜻이거든. 오버로드 뭐니 그러면? 그러니까
지나치게 짐을 싣다. 지나치게 많이 처리하다. 그래서 과부하 시키더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과부하 되는 걸 말하기 때문에 PP가 된다. 다시. 자, 귀여운 공격성은 막아줄지도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 감정적으로 과부하가 되는 것을 막아줘서 이렇게 돼요. so that은 또 뭐더라? 너무 뭐뭐 해서 이게 해서가 돼요. 주어가 동사 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나 과부하가 되어서라는 얘기는 얘가 귀엽다고 정신이 완전히 팔려서 이런 얘기예요. 이걸 막아준다고. 자, 그렇게 해서 과부하가 되어서 우리가 unable to는 뭘까? 뭐뭐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look after 뭐고? 뭐뭇을? look after 뭐지 이거? 뭐뭇을?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돌보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단어는 take care of가 있겠지, 그치? 뭐뭇을 돌보다. 동의어입니다. 근데 look after를 훨씬 많이 써요. 실제 영어권에서는. 자, 우리가 무엇을? 그것. 너무나 귀여운 그러한 것들을 돌볼 수 없게 되는 그러한 감정적으로 과부하된 지경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줄지도 모릅니다. 정신을 좀 차리게 만든다 이런 얘기라고. 내가 쟤를 꽉 끼워넣어서 안 되겠지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좀 정신을 차리게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보호를 하게 된다. 자, 귀여운 공격성은 그 다음도 보세요. 수능의 EBS에서 항상 세 가지가 같이 나와요. 뭐뭐의 역할을 하다, serve as라는 단어고, 동의어 두 개 것도 외우자. 뭐가 있죠 여러분? act as 하고, function이 기능 역할을 하다거든. function as 세 가지가 항상 돌려가면서 나와요. 뭐뭐의 역할을 하다. 반드시 알아둬야 될 동의어. 자, 귀여운 공격성은 역할을 할지도 몰라요. temper가 조절하다요. 조절해주는 메커니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항상 해석하시면 돼요. 시스템. 조절해주는 시스템의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시스템이란 allow 뜻이 뭐지? allow 뜻이 뭐죠? 허락해주는데 우리가 function 뭐라고? 기능을 하도록 허락해주는데, 그리고 실제로 요게 1번이고 뒤에가 2번인데 2가 생략된 거예요. 앞에 to 펑션에 2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왔네 take care 뭐라고? 뭐뭇을? 돌보다. 무언가를 실제로 돌보도록 허락해주는데, 그 무언가는 우리가 처음에 perceive가 아까 띄지 뭐라고 해요? perceive? 인지하다. 원래는 perceive A as B의 구조예요. A가 앞에 있는 대수로 바뀌어서 생략이 된 거예요. 뜻은 뭘까? A를 B로 인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 실제로 무언가를 돌보게 해주는데 우리가 처음에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귀엽다라고 인지하는 무언가를 실제로 돌보게 해줍니다. 정신을 차려서 그 귀여운 대상을 돌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귀여운 공격성이다. 너무나 귀여움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역할이다. 하고 뒤에는 원래 주어 동사가 순서인데 누군가의 말을 인용했을 때 지금처럼 동사를 먼저 써도 돼요. 라고 설명합니다. lead는 뭐지 이건? 이끌다, 이끄는 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적어서 주 저자할 때 주라는 뜻이에요. 주 author 저자인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귀여운 공격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갈게요.